안녕하세요. 오늘 금속 나바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빔이 없어서 오늘은 PPT 없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 금속공장 11회에서 저희 삼성생명 서비스 조합원들에게 매주 1회 한 번씩 우리 금속 나바시를 올릴 테니 꼭 교육 영상을 시청해 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좀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좀 PPT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지, 왜 노동조합은 존재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이 회사에 입사하시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제가 종종 교육 때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냐고. 그러면 했다고 일부 사람들이 소수가 손을 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과 관련되어서 근로기준법을 잠시만 살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4호에 보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2조 1항 제4호에서 근로계약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근로기준법 17조로 가면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되냐? 1항의 임금, 두 번째 법정 노동시간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근기법 55조에 보면 법정 휴일, 즉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그리고 법 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내가 취업 이후에 근무할 장소,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조 제2항에 보면 임금과 관련되어서는 임금이 구성 항목, 즉 기본급, 각각의 제수당 등등 상여임금이 있다면 상여금, 이렇게 임금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임금 항목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방법, 며칠날 어떤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에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차액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내용으로 담고 그 근로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계약서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혹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돼요. 근기법 제114조
1호에 의해서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채용자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되니까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나에게,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근로계약과 관련된 근기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로계약이란 뭐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비로소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물론 일을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도 있어요. 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에 어떤 권리?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반면에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어떤 권리?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기는 반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나의 권리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회사에 있어서는 의무, 나의 의무는 사용자의 권리. 그렇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면 대표이사의 관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노동력을 많이 제공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조금 제공받고 싶을까요? 그렇죠. 회사는,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임금은 많이 주고 싶을까요? 조금 주고 싶을까? 조금 주고 싶겠죠. 왜? 회사의 입장에서 임금을 비용으로 바라보니까. 반면에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력을 많이 제공하고 싶으세요? 뼈가 빠지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으세요? 우리 노동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임금은 조금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죠. 사용자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을 제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반면에 임금은 조금 주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알던 모르던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용자와 노동자는 전혀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받고 싶어하는 만큼 더 적은 임금을 주고 싶어하죠. 노동자들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일하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당신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비싸게 주고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내가 집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집을 비싸게 팔고 싶으세요? 싸게 팔고 싶으세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그런데 여러분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을 파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한 그 집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그냥 가서 그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에 서명만 하십니까? 아니죠. 밀당을 하죠. 우리는 좀 더 깎아달라, 싸게 팔라.
그렇게 밀당을 하죠.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바쁘다 보니 그래서 누가 대신해줘요? 부동산이 대신해주고 밀당을.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를 내는 거죠. 매우 동등한 위치에서 내 자유의사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그렇습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회사가 일반적으로 만든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이죠. 우리는 서명만 했습니다. 그 근로계약서에는 내 노동력의 가치, 가격이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다 써 있어요. 내 노동력을 헐값에 회사에서 사겠다고 하는데 나는 못 판다. 이 가격에는 더 달라 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근로계약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그 근로계약서 수정해 달라 쭉 읽어보고 요 내용은 바꿔달라 라고 요구하신 분이 있습니까? 못했죠. 왜 그럴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과 나 누가 힘이 있을까요? 사장님과 노동자 누가 힘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다 사장님이 나보다 힘이 세다고요. 즉 힘의 관계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사장님의 힘은 이렇고 내 힘은 매우 미약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거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이죠. 당신은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는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노동력을 헐값에 사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서명만 하고 있습니다. 왜? 서명하지 않으면 그나마 회사가 날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노동자입니다. 당신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약자입니다. 노동조합은 약자인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감사합니다.